아니, 주방장이요? 그것도 중화요리집? 여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고급 레스토랑. 그 중앙에서 한 여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 레스토랑 총괄 셰프도 아니고 동네 중화요리집 주방장이라니. 이거 농담이죠? 강서희,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그랜드 로얄 호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김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32살, 한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의 아버지 김철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는 40년 경력이 40년? 40년 동안 중화요리집 주방장이었다고요? 강서희의 어머니 박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김철수를 훑어봤습니다. 저희 호텔 직원들 앞에서 혼주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신랑 아버지는 중화요리집에서 자장면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준호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김철수는 평생 요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주방을 지키며 단 한 번도 손님에게 불친절한 요리를 내보낸 적 없는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는 그저 중화요리집 주방장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시죠.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우리가 좀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강서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도 생각해보려던 참이었어요.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결혼이었죠? 김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는 철순의 중화요리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간판, 기름때 묻은 타일. 하지만 40년 동안 한결같이 손님을 맞이해온 이곳.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좀 더 잘났으면. 아버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준호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닳고 다른 중화 냄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도마,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칼.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식당 주방장의 아들이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되어 자신을 무시했던 호텔 재벌가를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1985년 22살의 김철수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중화요리집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배달의 민족도 요기어도 없던 시절. 자장면 한 그릇 500원, 짬뽕 한 그릇 700원 하던 시대였습니다.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돼지고기, 양파, 양배추, 당근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가장 신선한 재료만 골랐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철수야, 재료가 좋아야 요리가 살아. 손님들은 다 알아. 그 말을 철수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1990년 철수는 27의 나이에 작은 중화요리집을 인수했습니다. 철수네 중화요리. 간판도 직접 썼고
테이블도 중고로 샀고 냄비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자장면 서너 그릇 팔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골랐고 춘장도 직접 볶았고 면도 매일 아침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짬뽕 하나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안 좋아서 면 좀 부드럽게 삶아 주실 수 있어요?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철수는 면을 평소보다 2분 더 삶았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조금 줄이고 해산물은 더 잘게 썰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짬뽕을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친구들을 데려왔고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1995년 철순의 중화요리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중화요리 집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배달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절대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는 항상 1등급만 썼고 야채는 매일 아침 새로 받았고 기름도 3일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부인 이영숙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최고야.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1993년 9월 15일 김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아들을 안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아버지의 세상이야. 아버지는 이 주방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호는 주방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짜장면 냄새, 짬뽕 냄새, 탕수육 튀기는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식탁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소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준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준호는 처음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준호야, 계란 한번 깨봐. 아버지가 계란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서툴게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터지고 껍질이 섞였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아버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10번을 실패한 끝에 마침내 깨끗하게 계란을 깰 수 있었습니다. 잘했어.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날부터 준호는 주방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양파 껍질을 벗기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면 삶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타이밍, 면이 익는 정도, 찬물에 헹구는 방법,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준호는 처음으로 짜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한번 맛봐주세요. 철수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맛있다. 이제 너도 주방장이 될 수 있겠어. 준호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2012년 준호는 호텔 조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준호야, 대학까지 갈 필요 있어? 우리 가게 물려받으면 되잖아. 아버지, 저 더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철수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뒷바라지할게. 준호는 학교에서 서양 요리, 일식, 한식, 제과제빵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요리 서적을 읽었고, 주말에는 유명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맛을 연구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준호는 학교 축제에서 강서희를 만났습니다. 강서희는 같은 학교 호텔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키 168cm, 긴 생머리, 하얀 피부. 그녀는 언제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최신형 아이폰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호텔 조리학과 3학년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 네, 강서희예요. 서희는 무관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건네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프렌치 타르트인데 제가 응용해서 유자청을 넣어봤어요. 서희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서희에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학교 조리실 습실에서 파스타를 만들어주고,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구워주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서희는 그런 준호가 좋았습니다. 정성스럽고 따뜻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남자. 준호 씨, 나중에 셰프 되면 저 위에서 레스토랑 하나 차려줄 거예요? 물론이죠. 서희 씨만을 위한 레스토랑 꼭 만들어 드릴게요.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는 한강 공원에서 서희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서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반지는 싸구려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10만 원짜리 실버 반지.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2015년 3월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서희의 부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그랜드 로얄 호텔을 소유한 재벌가였습니다. 아버지 강대식은 호텔 회장이었고 어머니 박미라는 유명 사교계 인사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서희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아. 아버지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아니요, 아버지. 서희 부모님이 레스토랑 예약해놨대요. 레스토랑? 우리 가게에서 하면 되는데, 아버지. 서희네 집안이 좀 까다로우신가 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철수는 20년 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준호는 새 셔츠와 넥타이를 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철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청담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이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강대식과 박미라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대식은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박미라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철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앉으시죠. 강대식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디저트.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김준호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박미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합니다. 아, 중화요리집이요? 어디에 있어요? 구로구에 있습니다. 철순의 중화요리라고. 그 순간 서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주방장이요? 그것도 중화요리집.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희야, 준호가 제지했지만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호텔 레스토랑 총괄 셰프도 아니고 동네 중화요리집 주방장이라니. 이거 농담이죠? 박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호텔 직원들 앞에서 혼주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신랑 아버지는 중화요리집에서 자장면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는 40년 경력에 40년 동안 중화요리집 주방장이었다고요? 강대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호텔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3명 있습니다. 파리, 뉴욕, 도쿄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중화요리집 주방장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시죠. 준호야, 아버지, 가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준호 씨, 서희가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역시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돼.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철순의 중화요리 주방에서 철수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에 증명할 거예요. 철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아들, 아버지가 믿는다. 2016년 2월,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 준호야, 감사해요. 아버지. 준호는 곧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들은 모두 경력자를 원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부족하시네요. 미슐랭 레스토랑 경력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해외 연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5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일단 작은 레스토랑에서라도 시작해 볼게요. 그래. 준호야, 어디서든 배울 수 있어. 2016년 9월, 준호는 홍대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디스트로 루나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하루 12시간 근무, 주 6일 일했습니다. 주방은 작았습니다. 셰프 1명, 수셰프 1명, 그리고 준호까지 3명이 전부였습니다. 준호, 야채 손질해. 네, 셰프님. 준호, 설거지. 네, 셰프님. 준호, 재료 발주. 네, 셰프님. 자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셰프의 요리를 관찰했습니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 소스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리 서적을 읽고 레시피를 연구하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부터 이태원의 작은 비스트로까지 직접 먹어보고 맛을 분석하고 레시피를 추측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파스타도 만들고 리조또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구울 수 있었습니다. 준호, 내 파스타 맛있더라. 오늘 저녁 서비스는 내가 해봐. 정말요? 셰프님? 그래,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직접 요리를 서빙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의 칭찬에 준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더 높은 곳을 원했습니다. 2018년 3월, 준호는 비스트로 루나를 그만뒀습니다. 셰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준호, 어디 가는 거야? 미슐랭 레스토랑에 도전해 보려고요.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해. 화이팅. 준호는 서울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강남의 레스토랑 김, 청담동의 가온, 삼청동의 정식당, 모두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들이었습니다. 2주 후 레스토랑 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호 씨, 면접 보러 오세요.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접 당일, 준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준호야, 힘내라. 레스토랑 김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습니다. 미슐랭이스타 레스토랑. 한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김준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총괄 셰프 김성훈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파리와 뉴욕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셰프였습니다. 경력이 짧네요. 이태리안만 했고, 네. 하지만 한식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중화요리 전문이셔서 어릴 때부터 중화요리? 우리는 한식 파인다이닝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의 기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셰프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요리 하나 해봐요. 재료는 저기 있어요. 준호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급 한우, 각종 해산물, 모든 것이 최상급이었습니다. 30분이 주어졌습니다. 준호는 한우 안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을 섞어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배, 사과, 양파를 갈아 넣었습니다. 고기는 숯불에 구웠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완벽한 미디엄 레어. 플레이팅은 심플하게, 하얀 접시에 고기를 올리고 소스를 뿌리고 미나리와 깨짚을 곁들였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포크로 고기를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합격이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250만 원. 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슐랭 레스토랑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준호는 레스토랑 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밤 12시 퇴근, 하루 15시간 노동. 준호, 야채 브루노아즈. 준호, 육수 만들어. 준호, 소스 농도 확인.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이게 브루노아즈야? 크기가 제각각이잖아. 다시 해. 죄송합니다. 야채를 버리고 다시 썰었습니다. 준호, 육수 온도가 2도 높아. 다시 맞춰. 네, 셰프님. 온도계를 들고 1도씩 조절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미슐랭의 세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스테이션을 맡았습니다. 전체 요리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 이제 내가 전체 책임져. 네, 셰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새로운 전체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멍게와 오이를 활용한 전체, 전복과 미역을 활용한 전체, 한우 육회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전체. 김성훈 셰프는 준호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준호, 내 요리 좋아졌어. 계속 이렇게만 하면 3년 안에 수셰프 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년? 너무 느려. 나는 더 빨리 성장해야 해. 퇴근 후에도 준호는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해외 미슐랭 셰프들의 영상을 봤고, 요리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다른 레스토랑을 탐방했습니다. 2019년 11월, 레스토랑 김이 미슐랭 3스타로 승격했습니다. 전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김성훈 셰프는 담담했습니다. 축하는 5분만. 다시 일하자. 3스타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 받았어요. 대단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 곧 해외로 나가보려고요. 해외? 네. 미슐랭의 본고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래. 가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아버지는 여기서 응원할게. 감사해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2020년 1월 준호는 레스토랑 김에 사표를 냈습니다. 셰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준호, 어디 가는 거야? 프랑스로 가려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김성훈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추천서 써줄게. 내가 파리에 아는 셰프 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5년 후에 꼭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한식을 세계에 알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비자 문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27세였습니다. 둘째, 언어 문제. 준호는 영어는 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어는 거의 몰랐습니다. 셋째, 돈 문제. 항공권, 집세, 생활비까지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프랑스어 공부를 했습니다. 듀오링고 앱으로 기초를 배우고
유튜브로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가 돈 좀 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직접 모을게요. 준호는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마침내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프랑스로 출발해요. 철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건강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2020년 7월 15일, 인천공항. 준호는 큰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만 들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2020년 7월 16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준호는 공항을 나서며 파리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성훈 셰프의 추천으로 준호는 파리 7구에 있는 르 생제르맹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아, 한국인 셰프군요. 환영합니다. 총괄 셰프 피에르 뒤봉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지만 괜찮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준호는 파리 18구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 700유로, 한국 돈으로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준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준호, 미장 플러스 해요. 네, 셰프님. 미장 플러스. 요리 준비,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야채를 썰고, 소스를 만들고, 육수를 끓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호, 브루노아즈가 너무 커. 다시. 네, 셰프님. 프랑스 주방의 강도는 한국보다 더 셌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견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프랑스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 잘하네요. 실력 좋아요. 감사합니다. 셰프님. 피에르 셰프가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전체, 메인, 디저트까지 모든 스테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다른 레스토랑을 탐방했습니다. 파리에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곳들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비쌌습니다.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지만 준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투자다. 내 미래를 위한 투자.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플레이팅, 맛의 조화, 서비스, 분위기, 모든 것을 눈과 입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먹은 요리 랑구스틴 타르타르. 맛 신선하고 달콤함. 소스, 유자와 올리브 오일의 조화. 플레이팅 심플하지만 우아함. 배울 점, 재료의 신선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2021년 3월, 준호는 르 생제르맹에서 수셰프로 승진했습니다. 준호, 이제 수셰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2,500유로. 한국 돈으로 330만 원 정도. 하지만 준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나는 미슐랭 3스타에서 일해봐야 해. 2021년 6월. 준호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나탈리에 드조엘 로부숑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3주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 김 씨, 다음 주 월요일 면접 보러 오세요.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접 당일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총괄 셰프는 에릭 귀피였습니다. 조엘 로부숑 밑에서 15년간 일한 전설적인 셰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까? 네, 셰프님. 제 꿈입니다. 꿈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력을 보여주세요. 준호에게 30분이 주어졌습니다. 준호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최상급 재료들, 송로버섯, 푸아그라, 캐비아, 랑구스틴. 준호는 랑구스틴을 선택했습니다. 랑구스틴을 살짝 데치고 유자 소스를 만들고 미나리와 깨시프로 플레이팅했습니다. 프랑스 재료와 한국적 감각의 조화 완성했습니다, 셰프님. 에릭 셰프가 포크로 한 입 먹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 한국식입니까? 네, 셰프님. 프랑스 기법과 한국 재료를 결합하고 싶습니다. 에릭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세요. 월급 3,000유로. 감사합니다. 셰프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다.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여기서 3년만 배우면 저도 미슐랭 셰프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아들, 힘내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2021년 7월, 준호는 라탈리에 드조엘 로부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밤 2시 퇴근, 하루 19시간 노동, 준호 온도, 준호 타이밍, 준호 플레이팅,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0.1mm의 오차도, 0.1초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이 소스 0.5도 낮아. 다시 만들어. 소스를 버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준호, 이 커팅 완벽하지 않아. 다시. 야채를 버리고 다시 썰었습니다. 매일매일 15kg씩 재료를 버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통.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슐랭 3스타의 세계구나. 3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에릭 셰프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준호, good job today. 준호, 오늘 잘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메인 스테이션을 맡았습니다. 준호, 모든 고기 요리 담당하세요. 미슐랭 3스타에서 메인 스테이션은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새로운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한우를 활용한 프렌치 요리, 된장을 활용한 소스, 김치를 활용한 가르니티르. 에릭 셰프는 준호의 시도를 인정했습니다. 준호, 당신의 한국 퓨전은 독특합니다. 계속하세요. 2022년 11월, 나탈리에 드조엘 로부숑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오늘은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에릭 셰프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시작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완벽하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한우 안심 로스트, 된장 소스, 김치 가르니티르. 30분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고기 요리가 훌륭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준호, 한국인 셰프입니다. 인상적이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날 밤 에릭 셰프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오늘 잘했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셰프님, 내년에 리옹에 새 레스토랑을 엽니다. 당신이 총괄 셰프가 되길 바랍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총괄 셰프요? 제가요? 네. 당신은 준비됐습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에릭 셰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요? 왜죠? 한국에서 제 레스토랑을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슐랭 스타를 받고 싶어요. 에릭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꿈을 따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엔 항상 당신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2023년 2월, 준호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동료, 셰프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준호, 우리 그리울 거야. 파리에 곧 돌아와. 한국에서 행운을 빌어. 준호는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릭 셰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셰프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준호, 기억하세요. 미슐랭 스타가 목표가 아닙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셰프님. 2023년 3월 1일, 인천공항. 준호는 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그래. 잘 왔다. 고생 많았어.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뭐 할 거야? 아버지, 저 레스토랑 차릴 거예요. 레스토랑? 네,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 그리고 미슐랭 스타 받을 거예요. 철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돕겠다. 아버지, 감사해요. 2023년 3월, 준호는 레스토랑 오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준호는 파리에서 3년간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을 차리려면 최소 2억 원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준호야, 아버지가 가게를 팔까? 아니요, 아버지, 절대 안 돼요. 그 가게는 아버지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경력은 좋으신데 담보가 없으시네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 미슐랭 3스타에서 일했는데요.
그건 알겠는데 은행은 담보를 봅니다. 5군데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준호는 좌절했습니다. 그때 옛날 레스토랑 김의 김성훈 셰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잘 지내? 네, 셰프님. 귀국했습니다. 들었어. 레스토랑 차린다며? 네. 그런데 작은 문제가 내가 투자할게. 네. 5천만 원 투자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3년 안에 미슐랭 스타 받아. 그리고 10년 후에 원금만 갚으면 돼. 셰프님, 준호.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믿는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또 다른 도움도 있었습니다. 비스트로 루나의 오너 최민수 씨가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3천만 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준호 씨, 실력을 알아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준호는 1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정책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준호는 서울 이태원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고 파인다이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50평 정도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월세 500만 원. 비쌌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준호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하얀 벽, 나무 테이블, 간접 조명. 제가 원하는 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예요.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며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개월, 비용은 5천만 원. 네 번째 문제는 팀 구성이었습니다. 준호는 파리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셰프 2명을 영입했습니다. 준호 형, 저 한국 돌아가서 형이랑 일하고 싶어요. 나도요. 함께 미슐랭 도전해요. 그렇게 수셰프 이민우, 주니어 셰프 박지훈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홀 매니저는 호텔 출신의 김소연 씨를 영입했습니다. 준호 셰프님,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소연 씨. 5번째 문제는 메뉴 개발이었습니다. 준호는 3개월 동안 메뉴만 연구했습니다. 컨셉은 Korean French Fusion. 한국의 재료와 프랑스의 기법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멍게, 타르타르, 유자 소스, 수프 된장, 비스크, 생선, 요리광어 로스트, 김치 베르블랑, 고기 요리 한우 안심, 고추장 주스, 디저트 인삼 크렘 브릴레. 모든 요리를 100번 이상 시식하고 수정했습니다. 맛이 부족해. 다시. 플레이팅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소스가 너무 강해. 다시. 완벽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준호의 30번째 생일. 레스토랑 쩐호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간판은 심플했습니다. 금색 글씨로 쩐호.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픈 첫날. 예약은 10팀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손님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처음부터 많으면 오히려 힘들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연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멍게, 타르타르. 신선한 멍게를 잘게 썰고 유자 소스를 뿌리고 미나리를 올렸습니다. 20분 후 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10팀의 손님 모두가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셰프님, 요리 정말 훌륭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친구들에게 추천할게요. 준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야. 오픈 2주 후. 레스토랑 전호우는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음식 블로거가 방문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태원의 숨은 보석 같은 레스토랑 발견.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출신 셰프가 만드는 코리안 프렌치 퓨전. 멍게, 타르타르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 한우 안심은 입에서 녹았습니다. 강력 추천. 그 게시물은 하루 만에 5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 먹방 킹이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의 핫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존호. 영상에서 요리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진짜 미친 맛이에요. 멍게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예약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존호. 예약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달은요? 다음 달도 거의 찼습니다. 2개월 후는 가능합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 이게 현실이에요? 네, 셰프님.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준호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팀원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2024년 3월 미슐랭 가이드 서울판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긴장했습니다. 혹시 심사위원이 왔을까? 저 손님, 요리 사진 한 장도 안 찍는데 혹시 모든 손님이 심사위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5일 미슐랭 가이드 서울 2024가 발표되었습니다. 준호는 팀원들과 함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신규 1스타 레스토랑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태원, 존호, 셰프 김준호, 코리안 프렌치 퓨전, 미슐랭 1스타. 우와,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레스토랑이 미슐랭 1스타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슐랭 1스타를 받은 후, 존호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고, 대기 인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준호 셰프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TV 프로그램 출연 제안 드립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방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2024년 7월 예상치 못한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존호, 예약하고 싶은데요. 10명이요. 10명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프라이빗 다이닝은 그랜드 로얄 호텔 강대식 회장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소연 씨가 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셰프님, 그랜드 로얄 호텔에서 예약 요청이 왔어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랜드 로얄 호텔? 네, 강대식 회장님 일행이라고. 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고? 받아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로 잡으세요. 네, 셰프님.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 실력을 보여주지.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검은색 벤츠 3대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대식 회장이 내렸습니다. 옆에는 박미란 그리고 강서희. 어서 오십시오. 소연 씨가 인사했습니다. 예약한 강대식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10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서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요즘 핫하다는 그 레스토랑이야? 그래. 미슐랭 1스타 받았다던데. 셰프가 누군데? 그때 주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하얀 셰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김준호입니다. 강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 박미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준호. 그 중화요리집 아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서희 씨. 그리고 두 분. 강대식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이 여기 셰프야? 네. 제 레스토랑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서 준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해요. 네, 셰프님. 첫 번째 요리가 나갔습니다. 멍게, 타르타르, 유자 소스. 강서희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어. 박미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 된장, 비스크. 된장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강대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요리, 광어 로스트, 김치 베르블랑. 김치를 프렌치 소스로. 네 번째 요리, 한우 안심, 고추장 주스. 강서희는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진짜 미슐랭 수준이야. 마지막 디저트, 인삼 크렘 브릴레. 완벽해. 2시간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호가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식사 만족하셨습니까? 강대식이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년 전 아버지가 중화요리집 주방장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증명하겠다고. 강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 서비스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방장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셰프가 될 수 있는지를요. 준호는 계산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계산은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대식 일행은 말없이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강서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준호를 놓쳤어. 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9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랜드 로얄 호텔 경영난으로 매각 추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강대식 회장의 그랜드 로얄 호텔이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준호는 TV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김성훈 셰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뉴스 봤어? 네, 셰프님. 기회야. 내가 그 호텔 인수해. 네. 제가요? 그래.
너 미슐랭 셰프잖아. 투자자들 모아서 호텔 사. 그리고 내가 총괄 셰프해. 하지만 돈이 내가 투자자들 연결해 줄게. 너는 사업 계획서만 잘 써.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호텔을 인수? 나 혼자서? 하지만 머릿속에서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중화요리집 주방장의 아들이라며 무시하던 그 눈빛. 셰프님,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만나자. 준호는 밤새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제목, 그랜드 로얄 호텔 재건 프로젝트. 비전 미슐랭 스타 셰프가 이끄는 세계적인 호텔 레스토랑. 전략 1점. 호텔 내 레스토랑 3곳 모두 미슐랭 스타 목표. 2점. 코리안 프렌치 퓨전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 메뉴. 3점. 서비스 품질 최고 수준 유지. 4점. 해외 관광객 유치. 예상 투자금 200억 원. 예상 회수기간 5년. 2주 후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0명의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식음료 업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200억을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레스토랑 수익과 호텔 객실 수익을 합쳐 5년 안에 가능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제 레스토랑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 찬성 7반대 3점. 축하합니다. 준호 셰프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그랜드 로얄 호텔 인수 계약식. 준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강대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 셰프님, 우리 호텔 잘 부탁드립니다. 강대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랜드 로얄 호텔은 준호 셰프님 것입니다. 준호는 일어나서 강대식과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9년 전에 제 아버지를 중화요리집 주방장이라며 무시하셨죠. 강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주방장의 아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요. 강대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다 끝났니? 네, 아버지. 이제 이 호텔은 우리 거예요. 철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2024년 11월 5일. 준호는 그랜드 로얄 호텔 전 직원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오너 셰프 김준호입니다. 300명의 직원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호텔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레스토랑 3곳 모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층, 존호 시그니처, 코리안 프렌치 퓨전. 마이너스 2층, 헤리테이지, 전통 한식 파인다이닝. 루프탑, 스카이 라운지, 모던 이탈리안. 둘째, 최고의 셰프들을 영입했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 셰프들. 셋째, 서비스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VIP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3개월간의 준비 끝에 2025년 2월 1일 그랜드 로얄 호텔이 재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준호 셰프가 만든 호텔이라며 미슐랭 스타 받을 거래. 가봐야겠다. 2025년 4월 미슐랭 가이드 서울 2025가 발표되었습니다. 준호는 팀원들과 함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신규 2스타 레스토랑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랜드 로얄 호텔 전호 시그니처. 셰프 김준호. 미슐랭 2스타. 우와. 호텔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신규 1스타 레스토랑. 그랜드 로얄 호텔 헤리티지. 미슐랭 1스타. 한 호텔에서 2개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를.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30대 셰프. 호텔 인수 6개월 만에 미슐랭 2스타 달성. 주방장의 아들. 재벌 호텔 인수에 미슐랭 스타 2개 획득. 준호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준호 셰프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40년간 중화요리집 주방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무시했지만 저는 그 40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다. 이 상은 제 아버지께 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철순의 중화요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철수는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미슐랭 2스타 트로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요. 철수는 트로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준호의 32번째 생일. 그랜드 로얄 호텔 루프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팀원들, 투자자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한다. 셰프님, 축하드려요. 준호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서희였습니다. 준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 씨, 어서 와요. 9년 전 파혼한 두 사람은 1년 전 우연히 재회했고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서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준호야. 넌 어때? 저도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준호는 증명했습니다. 주방장의 아들이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